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아침 뉴스입니다. 중앙 정치권에 이어 충북에서도 민주당 내 계파 갈등 양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친 이재명계 인사가 서울에서 돌연 친문인 도종환 의원의 지역구로 방향을 틀었는데요. 자객 공천설도 나오고 있습니다. 조용화 기자입니다. 이현희 민주연구원 상근 부원장이 도종환 의원의 지역구인 청주 흥덕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옥천 출신인 이 부원장은 이재명 대표와 중앙대 동문으로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 선대위 전략 상황실장을 지낸 친 이재명계 인사입니다. 당초 서울 동작을의 예비후보 검증을 신청했다가 돌연 문재인 정부 문체부 장관을 지낸 도종환 의원의 지역구로 방향을 틀면서 자객 공천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원장은 이재명 대표와의 교감설에 대해서는 이심 전심이라며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청주와 충북 정치가 이대로 다시 한 번 더 기득권이 연장되는 것은 지역을 위해서나 다음 대선을 위해서나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듭니다. 노영민 문재인 대통령 비서실장도 친명들의 집중 견제를 받고 있습니다. 이현웅 전 한국문화정보원장 등 경쟁 후보는 물론 이재명 대표 지지 모임도 노 전 실장의 출마 철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을 탄생하게 만든 1등 공신이라며 뜻있는 민주시민들의 노영민 실장을 향한 한숨 섞인 비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청주 서원의 이장섭 의원도 친명계 후보의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이광희 전 도의원은 출마 이유를 이재명을 지키기 위해서라고 강조했습니다. 후보가 가장 많은 청주 청원 역시 친명 마케팅이 치열한 가운데 후보자 면접 등을 거쳐 다음 달 단수 지역과 경선 지역이 발표되면 당내 계파 갈등은 더 크게 번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CJB 조용광입니다. 4월 10일에 치러지는 국회의원 선거부터는 사람이 직접 투표지 한 장 한 장을 확인하는 수검표 절차가 도입됩니다. 부정선거 의혹을 차단하기 위한 것인데요. 반면 개표 시간과 인력, 그에 따른 예산도 늘어납니다. 이태현 기자입니다. 분류기를 통해 후보별로 나뉘어진 투표지가 개표 사무원에게 전달되고 사무원들은 잘못 분류된 투표지가 없는지 일일이 직접 확인합니다. 이 과정을 거친 투표지들만 투표지 심사 개수기로 넘겨질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분류기를 거친 뒤 곧바로 투표지 심사 개수기로 넘어갔지만 오는 4월 10일 치러지는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이렇게 개표 사무원들이 한 장 한 장 직접 확인하는 수검표 작업을 하게 됩니다. 투표지 심사 개수기 단계에서도 수검표의 일환으로 볼 수 있는 개표 사무원들의 유관 확인 작업이 있었지만 1분당 200에서 250장의 투표지를 확인해야 하는 만큼 참관이 제한된다는 주장 등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심사 개수기 이전 단계에 사람의 손으로 한 번 더 모든 투표지를 확인하는 수검표 과정을 추가해서 부정선거 의혹을 원천 차단하고 개표 과정을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선거로 실현하고자 합니다. 이 밖에 투표 당일 잔여 투표용지는 개표소내 CCTV가 설치된 곳에 놓여집니다. 또 각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관될 사전투표함 역시도 CCTV가 설치된 곳에서 보관해야 하며 선관위를 방문하면 CCTV 화면을 통해 24시간 확인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일부에서 사전투표용지에 있는 QR코드가 개인정보를 노출시킬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 선관위는 의혹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이번 선거부터 QR코드를 1차원 바코드 형태로 변경했습니다. 이렇게 수검표 과정이 추가되면서 선관위는 22대 총선 개표 시간이 기존보다 최소 3시간 이상 더 걸릴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충북 지역의 개표 사무원 수도 지난 총선보다 600명 이상 더 필요해지는 만큼 이에 따른 예산도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 관련 충청북도 간부급 공무원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어제 오후 2시부터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참사 당시 충청북도 간부급 공무원 2명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영장 전담 판사는 피의자들의 사고 대응이 부실했고 그로 인해 상당한 피해가 발생한 점은 드러났지만 처벌 전력을 보면 사전 구속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4월 10일에 치러지는 22대 총선에 도전장을 낸 충북 지역 예비후보가 40명에 달하며 당내 공천 경쟁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예비후보 등록을 시작한 지난달 12일부터 어제까지 도내 8개 선거구에 총 40명이 예비후보로 등록했습니다. 청주 청원 선거구에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4명씩 예비후보로 등록해 공천 경쟁이 가장 치열하고 충주도 양당에서 7명이 등록한 상태입니다. 예비후보 가운데 24명은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모금할 수 있는 후원회를 등록했습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올해 총선에서 재보궐선거를 포함해 국회의원 선거에서 3회 연속 패배한 지역을 우선 추천, 즉 전략 공천 대상 지역으로 결정했습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충북에서는 청주 흥덕과 청원, 그리고 서원이 해당합니다. 특히 청주 서원의 경우 단독으로 예비후보에 등록한 김진모 당협위원장의 전략 공천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비를 인상할 수 있게 됐습니다. 충북에서도 시군별로 의정활동비 인상에 나선 가운데 청주시의회는 최대 금액인 150만 원으로 인상을 잠정 결정해 주민공청회를 열었습니다. 김세희 기자입니다. 청주시 의회 의정비 인상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 주민공청회. 자료 수집과 연구 활동에 사용하는 의정활동비 인상에 대한 여론 수렴을 하는 자리입니다. 청주시 의회 의정비 심의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의정활동비를 월 11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인상하기로 잠정 결정했습니다. 월정수당을 포함해 청주시 의원의 연봉은 기존보다 12% 오른 5,180만 원이 됩니다. 공청회의 발표자로 나선 4명의 전문가들은 대부분 의정활동비 인상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이들은 의정활동비가 지난 2003년 이후 20년째 동결돼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의정활동을 전념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방 의원들에게도 정당한 보수를 주고 우리 주민들 심부름꾼을 하든지 우리 시정의 감시자로서 역할을 잘해달라는 뜻으로. 이런 가운데 다른 시군의회도 의정활동비 인상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충주시 의회와 괴산군 의회, 진천군 의회 등 6개 시군의회도 각각 최대 인상폭인 150만 원까지 인상하는 안에 대한 주민공청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시군들도 의정비 인상에 동참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도의회는 현재 5,900만 원이었던 의정비를 6,600만 원까지 올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정비 현실화 이전에 견제와 감시 기능을 강화해 신뢰를 회복하는 게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지방의회로서의 역할이나 청렴의 문제나 이런 아주 기본적인 역할에 대한 것들을 되돌아보는 게 사실 더 중요한데 이 부분을 빼놓고 현실화에 대한 이야기만 한다라는 것은 법이 개정된 지 불과 한 달 만에 인상안이 검토되고 있는 상황.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종합청년도 평가에서 충북 도의회는 4등급, 청주시와 충주시 의회 등은 3등급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CJB 김세희입니다. 이 교통과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에선 아파도 병원에 가기가 어려운 게 현실인데요. 충주시가 의료 취약 지역을 직접 방문해 진료하는 찾아가는 우리 동네 건강 주치의 사업이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안정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충주 지역 오지마을로 꼽히는 소태면 세포마을. 마을회관이 일일 진료실로 변신했습니다. 몸이 아파도 쉽게 병원을 찾지 못하는 어르신들을 위해 충주보건소가 직접 찾아온 겁니다. 거동이 불편하고 또 연로하신 분들이 또 자동차도 또 없는 분들 등등 이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오신 게 너무 좋고요. 불편한 곳이 어딘지, 평소 지병은 없었는지 꼼꼼히 확인하고 한방진료와 물리치료 등 맞춤형 치료도 실시합니다. 모든 진료를 손쉽게 무료로 받을 수 있다 보니 주민들은 대만족입니다. 오기를 잘했어요. 다 그냥 침도 그렇고 한방도 그렇고 또 얘기들 이렇게 친절 잘해주시고. 충주시가 의료 취약 지역을 왕진하는 찾아가는 우리 동네 건강주치의 사업에 지역의 종합병원도 동참했습니다. 40여 종의 질환 확인이 가능한 혈액 검사에 이어 건강 정보도 제공합니다.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당뇨라든지 고혈압 이런 거에 대해서
피검사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충주시는 지난해보다 더 많은 의료 취약지를 선정해 다양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19군데를 계획했거든요. 그래서 농번기를 제외하고 이제 상반기에 이제 집중적으로 좀 많이 할 예정이고요. 매주 수요일 날 이제 그 마을별로 찾아가서 순회 진료를 통해 의료 접근성을 높이는 지자체의 의료 복지가 주민들의 건강한 생활에 큰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CJB 안정은입니다. 지난해 11월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전년 동월 대비 출생아 수가 증가한 곳은 3곳에 불과하고 이 가운데 충북이 가장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이 어제 발표한 인구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충북의 출생아 수는 633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7명 증가해 출생아 증가수가 전국 1위를 차지했고 전남과 충남이 뒤를 이었습니다. 충북, 전남, 충남을 제외한 나머지 14개 시도는 출생아 수가 감소하며 전국 출생아 수는 전년 동월 대비 1,450명, 7.6% 줄었습니다. 올 들어 경제 상황에 대한 심리를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충북의 소비자 심리지수가 소폭 하락했습니다. 한국은행 충북본부에 따르면 1월 충북의 소비자 심리지수는 101.1로 지난달보다 0.6포인트 떨어졌습니다. 향후 경기 전망과 현재 생활 형편 등의 소비자 심리는 상승했지만 소비 지출과 가계 수입, 생활 형편 전망이 하락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제천시가 농촌 빈집 거주를 희망하는 귀촌인에게 수입이 1,5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제천시 읍면 지역에 전입한 지 5년 미만의 귀촌인으로 빈집을 매입하거나 5년 이상 임차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올해는 모두 7가구를 지원하며 리모델링과 도배 공사 비용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CJB 아침 종합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고맙습니다.